What's up everybody? 와리람 와인에 미친 남자 케빈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재미있는 와인 이야기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근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다들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저도 여기 뉴욕에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 같이 좀 힘을 내고자 오랜만에 한번 재미있는 와인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볼 지역은 저희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와인이 나오는 곳, 바로 바르바레스코랑 바롤로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많은 와인이 생산되는 국가 중에서 물론 미국 나파밸리 와인들도 좋아하고 프랑스 와인들도 좋아하고 다양한 나라의 와인들을 많이 좋아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이해하는 와인은 이태리 와인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정말 이태리 와인은 너무너무 다양하고 맛있는 와인이 많고 밸류도 좋고 어쨌든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곳인데, 이 이태리 와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동안 좀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태리 와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탈리아에 나오는 와인들 중에서 정말 고급 와인들이 나오는 3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3대 지역이, 일단 첫 번째는 이탈리아의 북동쪽에 있는 바로 아마로네를 만드는 베네토 지역이죠. 이 베네토 지역에서 만드는 아마로네가 이 아빠시멘토라는 공법을 거쳐갖고 아주 수분을 증발시킨 다음에 그걸로 만드는 아주 진하고 알코올 도수가 높은 와인이라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아마로네를 만드는 베네토 지역이 첫 번째 이제 고급 와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급 와인을 만드는 지역, 사실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은 고급 와인들이 나오는 곳인데 바로 토스카나예요. 토스카나는 이탈리아의 중부에 있어요. 그래서 약간 피렌체랑 멀지가 않은 그 토스카나 지방인데, 그 토스카나 지방에서 일단은 뭐 고급 와인은 아니지만 정말 이태리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끼안티가 나오는 곳이죠. 그래서 끼안티는 사실상 미국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와인이에요. 한 70년대, 80년대에 엄청 인기가 불어갔고 거의 미국 사람들도 뭐 끼안티 이러면 그냥 다들 알 정도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지역이 됐죠. 근데 이 끼안티를 만드는 포도 품종이 산조베제라는 품종이에요. 근데 이 산조베제랑 같은 품종을 갖고도 굉장히 고급 와인들이 나와요. 그러한 고급 와인들의 대표적인 게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그거를 짧게 해서 BDM이라고 부르는데, 이 BDM이 산조베제를 갖고 만드는 이 지역의 가장 고급 와인일 거예요. 그거랑 더불어서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라는 몬테풀치아노 동네에서 나오는 와인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산조베제를 갖고 만드는 굉장히 고급 품종이에요. 하지만 이 토스카나 지역에서 사실 정말 가장 고급으로 만드는 와인들은 놀랍게도 이탈리아의 전통 품종을 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유명한 품종들을 갖고 만드는 와인들이에요. 바로 슈퍼 토스칸이라고 부르는 와인들이죠. 그래서 이 슈퍼 토스칸들은 보르도에서 유명한 뭐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메를로나 까베르네 프랑이나 이러한 이탈리아의 원래 토착 품종들이 아닌 프랑스의 품종들을 갖고 만드는 고급 와인들이에요. 근데 이 와인들이 워낙에 이탈리아의 전통 품종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탈리아에서 공식적인 인증을 못 받았어요. DOC나 DOCG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갖고 그냥 테이블 와인으로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그 와인들이 너무나도 인기를 몰아갖고 슈퍼 터스칸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것만의 아예 그냥 컬트처럼 컬트 와인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와인들이 사실 이탈리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와인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사시카이아, 띠냐넬로, 오르넬라이아 뭐 이러한 와인들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의 두 번째로 고급 와인이 나오는 토스카나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에서 정말 고급 와인을 만들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단일 품종으로 만드는 고급 와인, 바로 북쪽의 피에몬테 지역의 바롤로랑 바르바레스코입니다. 이 세 개의 지역이 이탈리아에서 가장 고급 와인들이 나오는 곳들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지역인 베네토 지역의 아마로네가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와인이고, 오늘 저희가 다룰 이 세 번째 지역, 바로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그 중에 바르바레스코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이 저희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와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편이 특히나 특별한 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지역에 대한 소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 지역은 크게는 피에몬테에 있어요. 피에몬테가 이탈리아의 북서쪽에 있는 곳이에요. 거의 하나의 뭐 주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밀라노에서 조금 더 프랑스에 가까운 굉장히 북서쪽에 있는 곳인데, 이 피에몬테라는 지역을 영어로는 피드몬트라고 불러요. 프랑스에는 피에몽, 그리고 그 프랑스의 스펠링을 이제 미국에서 갖고 가서 피드몬트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다 같은 곳이에요. 피에몬테, 피에몽, 피드몬트, 이렇게 다 같은 곳인데, 이 피에몬테라는 큰 지역 내에 랑게라는 곳이 있어요. 이 랑게라는 곳 내에 가장 유명한 도시는 알바라는 도시예요. 이 알바가 라틴어로 흰색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화이트 트러플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알바라는 도시가 이 랑게의 가장 큰 도시고, 그 주위에 바로 바롤로랑 바르바레스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롤로, 바르바레스코는 서로의 다른 두 개의 작은 동네들이고, 그 동네들이 랑게라는 곳에 들어있고, 이 랑게가 피에몬테라는 곳에 들어있다. 그리고 피에몬테는 이탈리아의 북서쪽에 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피에몬테라는 지역에서 만드는 고급 와인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얘네는 단일 품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포도 품종인데 바로 네비올로라는 포도 품종을 갖고 만드는 거예요. 이 네비올로라는 포도가 굉장히 특별한 포도예요. 일단은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다른 포도들이랑은 조금 다른 게, 이 포도는 약간 마치 좀 되게 피노누아스러워요. 색깔도 약간 되게 옅은 색깔이 나고, 무엇보다 이 네비올로라는 포도가 이 테루아를 많이 타요. 그래서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 갖고 그 맛이 굉장히 많이 변할 수가 있어요. 피에몬테 지역의 테루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calcareous marl이라는 토양으로 돼 있어요. calcareous가 석회질이라는 뜻이에요. 석회석. 그리고 marl이라는 거가 이회토라는 건데, 그게 약간 석회랑 그 다음에 점토랑 좀 섞인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성향 덕분에 약간은 좀 분필스럽기도 한 그러한 굉장히 약간 특이한 토양을 갖고 있고, 그 토양에 바로 이 네비올로 품종이 굉장히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고뉴에서 한 포도밭에서 자란 와인이랑 그 바로 옆에 포도밭에서 자란 와인들이 같은 피노누아다고 하더라도 맛이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게 이 부르고뉴의 특징인데, 여기 바롤로 바르바레스코에서 자라는 네비올로도 그 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그 테루아에 따라 갖고 맛의 차이를 많이 내고, 피노누아 못지않게 기르기가 힘든 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와인들이 그렇게까지 세계적으로 막 인기가 많고 사랑받는 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태리의 이 피에몬테 지역에서만 자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외에 조금씩 뭐 호주나 아니면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조금씩 키우고 있지만, 사실 이 세상 전체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 중에서 대다수는 다 그냥 여기서만 자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피에몬테라는 지역에서만이 이 네비올로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비올로라는 품종이 사실은 정말 골 때리는 품종이에요. 왜냐면은 이 품종이 일단 껍질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마치 뭐 피노누아도 얇듯이 얘도 그렇게 두껍지가 않은데, 여기 안에 태닌이
그냥 미친도록 들어가 있어요. 이 태닌이 들어가 있는 양이 이 껍질이 얇은 거 치고 절대로 그냥 얕볼 수가 없어요. 거의 그나마 태닌이 좀 많다고 생각되는 뭐 까베르네 소비뇽이 있고 그 다음에 시라가 있고 이런데, 얘는 진짜로 걔네에 절대 뒤지지가 않는 정말 강한 태닌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 네비올로라는 포도 품종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를 에이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그 태닌이 그나마 조금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만큼 정말 다루기가 힘들 정도의 강한 태닌이 있고, 그리고 또 산도도 굉장히 강해요. 강한 산도, 강한 태닌. 색깔로만 봤을 때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색깔은 사실은 그렇게 진하진 않지만 먹었을 때 입에서 느껴지는 거는 약간 강한 풀바디감이 느껴져요. 이 네비올로를 소위 이제 설명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tar and roses예요. 타르랑 장미. 이게 굉장히 특이한 조합이잖아요. 약간 장미는 정말로 아름다운 꽃의 향기인데 그 아래 타르가 섞여 있어. 이게 진짜로 되게 이상한 조합인데, 약간 타르라는 거가 담배에도 들어가 있지만 약간 시멘트, 그냥 바닥에 도로 깔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말 earthiness를 넘어간 거죠. 이거는 그냥 진짜 타르. 근데 거기에다가 장미의 조합. 이게 정말 특이한 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비올로라는 포도의 이 포도 이름 네비올로가 이태리어에서 네비아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네비아가 안개를 뜻하거든요. 근데 이 안개에서 온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그 네비올로의 약간 겉에 흰색으로 살짝의 약간 그냥 가루같이 이렇게 쌓이는 게 있다 그래요. 그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마치 안개가 낀 것 같아갖고 그냥 네비올로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 지역에 실제로 안개가 쫙 끼어요.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여기가 약간 언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덕들에서 쫙 안개가 끼기 때문에 그 안개 낀 곳에서 자라는 포도 품종. 그래서 네비올로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비올로를 기르기가 힘든 또 하나의 이유는, 네비올로 포도가 사실 다른 포도 품종들에 비해서 가장 먼저 싹이 터요. 이 포도 알 자체에 bud breaking, 이 싹이 트는 거가 가장 먼저 이 포도 알이 싹이 터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수확을 해요. 그만큼 되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 포도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 포도 가지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뭔가가 그 사이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게 진짜 싹도 굉장히 일찍 텄을 때, 그때 아직 추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혹여나 뭔가 우박이 오거나 이러면은 굉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고, 또 반면에 마지막으로 가장 늦게 수확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또 굉장히 따뜻해졌으니까 그때는 곰팡이나 이런 게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만큼 이 네비올로가 오랫동안 가지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기르기가 힘들고, 그리고 아마 그 이유 때문에 거기에 포도에 그렇게 태닌도 많이 쌓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잠깐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이 지역이 원래 이렇게 네비올로의 이러한 드라이 레드 와인들이 나오는 곳은 아니었어요. 여기가 정말 오래전부터 포도를 길렀어요. 한 12, 13세기부터는 확실히 와인을 길렀다는 그러한 이제 자료가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서부터 거의 한 17세기까지는 거기서 만드는 와인들은 거의 다 약간 스위트 와인들이었어요. 스위트 와인에다가 약간 스파클링 와인들을 주로 만들었었는데, 19세기 정도를 들어서서는 이제 이 바롤로랑 바르바레스코, 이 두 동네의 네비올로로 만드는 드라이 레드 와인이 굉장히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한 드라이 와인들로서 이제 이태리의 전국에 알려지게 되는 와인이 돼요.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여 바로